국민TV 조합원 기자단 쿠퍼토의 취재 내용을 전달하는 시간입니다. 오늘도 안 기자 나왔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은 두 건의 소식을 갖고 오셨다고 하는데 네. 어떤 소식인가요? 일단은 저희 피터 37회 때 네, 이성광 네. 쿠퍼터가 이제 출연해서 말씀해 주셨던 그 대전 예지. 대전 예지중고 사태의 후속 취재를 또 해주셨어요. 그 이후에 해결이 안 됐나요? 그때 37회에서 전해드린 내용은 일단락이 좀 정리가 됐다, 긍정적인 그렇죠. 방향으로였는데 지금 또 문제가 생겨가지고요. 그 어떤 부분을 문제인가요? 후속 취재가 들어갔고, 그 학교 측에서 이게 방학을 강제로 통보를 해버려가지고요. 아니, 방학이라는 게 네. 일정 그때도 수업 일수 때문에 그렇죠. 굉장히 이제 학생들도 이제 학교를 졸업을 해야 되는 그런 입장이었기 때문에 그 부분 때문에 저희가 논의를 한번 했었고 얘기를 나눴었는데 네. 갑자기 왜 이렇게 방학을 해버리는 건가요? 그러니까 이게 방학을 하면서 공고문을 하나 붙여놨는데 네. 일부 학생들의 수업 거부 때문이다라고 학교 측에서 이렇게 뭐 반박을 공고문을 올렸습니다. 아니 수업 거부를 한 가장 큰 배경은 학교, 그러니까 재단 측의 어떤 비리 때문이었는데 네. 그걸 왜 학생 측에 돌렸는지 이해가 좀 안 됐는데. 네, 그렇죠. 그때 당시에 이제 학생들이 이야기했던 거는 갑질 교사를 뭐 물러나게 해야 한다라는 이유로 시작을 했던 건데, 우선은 그 또 집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강제 방학 사태 때문에 지난 19일에 학생들이 또 집회에 나섰는데, 그 집회에 참석했던 예지중고의 한 교사 한 분을 인터뷰를 또 해주셔서 그분 영상을 한번 보고 또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재단 측에서 일방적으로 이제 학교장을 인사 발령시키면서 임시 방학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거기에 대한 거부로 오늘 집회를 한 거고요. 임시 방학을 들어간다라고는 그러니까 월요일 날 새벽이죠. 0시 한 30분경에 교직원들한테 일방적으로 통보를 해주. 교장이라고 하시는 분이 일방적으로 통보를 하고 학교를 폐쇄했으니까 방학 들어가라, 그러면서 이제 자기 연수를 해라라고 일방적으로 통보만 한 상태고요. 지금은 뭐 보시다시피 학교 문이 다 잠겨 있고, 그다음에 뭐 주말을 이용해서 아마 학교 시간 장치를 다 바꾸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들어갈 수 있는 방법도 없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부득이하게 오늘은 시교육청 앞에서 학생들과 농성을 하게 된 겁니다. 그러면은 지금은 계속해서 재단 측에서 학생들을 고소고발하고 있는 상태거든요. 네, 그런 학생들을 될 수 있으면 좀 취하 좀 해줬으면 좋겠고요. 예. 그렇게 안 되면 저희들도 오늘 뭐 어쩔 수 없이 고소고발을 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네. 뭐 일례를 찾아보기 거의 힘들 것 같습니다. 교장이 학생들을 고발하거나 재단에서 학생들을, 학교가 학생들을 고발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말도 안 되는 일인 것 같고요. 일단 그런 부분들 빨리 해결됐으면 좋겠죠. 그다음에 교육청에서 하루빨리 이사진들, 임원진들 다 취임 승인 취소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이 영상을 보면 이제 교사가 얘기하는 게 이 시건 장치, 그러니까 자물쇠 이런 것들 다 바꿨다는 건데, 이거는 무슨 뭐 집주인이 마음대로 하는 것도 아니고 뭐 학교에서 벌어지면 안 되는 일이 이제 발생한 건데. 그렇죠. 그 관련된 내용을 좀 한번 또 정리를 좀 해주시죠. 그러니까 이게 뭐 대전교육청 측에서 지난번에 전해드린 얘기 조금만 설명드리면, 대전교육청 측에서 이 예지재단 학교 이사진들의 승인을 취소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시간이 조금 지나면 이사직을 유지할 수 없는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교육청의 방침에 전혀 개의치 않고 오히려 강제 방학을 시행을 해버리면서 뭐 강대강으로 지금 맞부딪히는 그런 구도가 됐는데요. 특히 지난주 월요일에 이 방학을 하겠다라고 통보를 했는데, 월요일에 방학을 시작하겠다고 알린 게 그날 새벽 지나자마자 문자로 알렸다는 것도 참 학생들 입장에서는 뭐 아니 아침 이제 그날 이제 뭐 아침이나 이제 오후에 학교를 가야 되는데, 학교 가려고 딱 했는데 아침에 일어나서 문자 보니까 오늘 방학이다. 모르고 학교에 갔던 사람도 있을 수 있겠네. 이제 이게 나이 드신 분들은 사실 이제 문자를 잘 못 보시니까는. 그리고 실제로 이제 뭐 문자를 보신 분들도 있고 못 보신 분도 있는데, 일단 가서 이게 어떻게 되는 일인지 확인하려고 현장에 갔는데, 학교에 갔는데 더 가관인 거는 문이 잠겨 있고 철창이 내려가 있고 공고문에는 일부 학생의 수업 거부 때문입니다라고 써져 있었다는 거죠.
아니면 유신시대에 그 학교를 폐교를 왜냐면 방학을 일부러 시켜갖고 그 데모를 못하게 하는 거랑 똑같은 이 지금 재현이라고 볼 수 있는 건데, 이렇게 학교가 이렇게 막무가내로 나오고 있는데, 교육청에서 뭐 어떻게 별다르게 뭐 조치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예, 다행히 지금은 또 교육청 쪽에서 뭐 중재를 한 것으로 보이는데, 지금은 또 학교가 문이 열렸습니다. 어제 오전에 교장이 직접 와서 문을 열었다고 하는데요. 근데 이게 혼자 교장이 원해서 내가 이거 정말 잘못했구나라고 생각을 해서 반성해서 열었다고는 보기 힘든데, 왜냐하면 교육청 공무원과 같이 왔습니다. 그러니까 동행을 해서 문을 열었고,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학생들의 집회 그리고 교육청의 어떤 압박 이런 것 때문에 일단은 또 재단 측이 한 발 물러선 그런 상황이고요. 방학은 그래도 계속 돼 있는 상태인가요? 아니죠. 이제 다시 또 방학을 잠깐 했다가 한 주간 방학이 됐다가 다시 또 이제 수업이 이제 재개된 건데. 그런데 학생들 입장에서는 이미 지금 이번 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이 기말고사 기간이거든요. 근데 지금 시험을 볼 수가 없죠, 당연히. 한 주 동안 또 학교가. 그러니까는 이게 뭐 시험 공부, 그러니까 이 시험이라는 게 막 좀 제대로 준비도 해야 되고, 또 그러면 또 어찌 됐든 늦은 나이에 공부를 시작하셨기 때문에 기말고사 좀 보시고 또 수업 일수도 좀 챙기셔야 되는데, 굳이 공부를 하겠다고 이렇게까지 시간과 자기 돈을 이렇게 투자를 해서 정말 그 교육에 그 목매다신 분들한테 왜 이렇게 학교가 이렇게 폭력적인 방법과 불법적인 방법을 잘 이렇게 쓰는지 참 모르겠는데, 좀 앞으로 뭐 잘 해결이 될 것 같나요? 아직은 좀 더 지켜봐야 하는데요. 교육청의 의지가 사실은 첫 번째인 것 같고. 네, 이게 제일 중요하죠. 그리고 또 한 가지 문제가 되는 거는 교육청 내부 관계자들의 어떤 떠도는 이야기가 지금 재단 이사 승인을 취소한다고 하더라도 나중에 재단 측에서 소송을 걸면 교육청 층이 이기기 힘들 것이다라는 내부 전망을 또 가지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돌고 있습니다. 이제 만약 그렇게 된다면은 사실 이제 교육청 입장에서도 이제 세게 나갈 수 없는 부분이 있겠죠. 그렇죠. 뭐 어찌됐든 지금 다행히 이제 여름이나 이제 정기 방학이 이제 시작되겠지만 이 방학 기간에 좀 제대로 이 일들이 잘 해결이 돼서 2학기에는 정말 이 분들이 제대로 교육을 받고 수업을 좀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요거 뭐 2학기, 방학이라도 요 과정들이 있으면 다시 한번 우리 이성관 쿠포터가 뭐 좀 나오셔서 또 얘기를 좀 이렇게 전달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다른 얘기가 있었죠? 이번에는 경북 지역에 지금 살고 계시는 김경민 쿠포터 기사인데요. 이번 달 1일에, 지난 1일에 부산에서 출발한 탈핵희망 도보순례단이라는 게 있습니다. 부산 고리부터 월성, 영덕 이렇게 거쳐서 서울 광화문까지 오는 일정을 소화하게 되는데요. 그러니까 이 탈핵 희망이라면 이제 우리나라 이제 원전 문제라든지 그렇죠. 위험성을 좀 알리는 그런 뭐 행진 같은데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래서 거쳐가는 곳이 부산 고리, 월성, 영덕 이런 핵발전소 있는 지역들을 이렇게 도보순례로 순례를 하는 건데요. 이 김경민 쿠포터가 지난 10일에 도보순례단 일정에 직접 참여를 하시고 또 이 도보순례단을 처음에 기획한 성원기 교수라는 분을 인터뷰까지 하고 오셨습니다. 13년 5월쯤에 고리 핵발전소 한 기에 들어가 있는 방사능 물질의 양이 무려 1년에 1,500발씩 쌓여서 핵발전소 하나에 4만 5천 발이 들어갔다고 하는 걸 알고 나서 이것은 우리가 핵 사고 하나로 우리나라 전체가 문제가 된다는 것을 직시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국민에게 알리고 하나님께 기도하기 위해서 2013년 6월 6일 고리 핵발전소로 가게 됐고요. 그렇게 해서 5일을 걸어서 구룡포 성당까지 왔습니다. 그 후에 삼척 핵발전소 반대투쟁위원회의 박흥포 신부님이 이제 상임 대표로서 앞장을 서시면서 전국 운동이 돼서 4년째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이번 순례는 2016년 7월 1일부터 해서 7월 13일까지 고리에서 안동까지, 또 8월 13일에서 8월 27일까지 안동에서 서울까지 이렇게 2016년 여름 순례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번 기자회견을 통해서 국민들에게 알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7월 5일 울진 앞바다에서 진도 5의 강진이 발생하는 걸 통해서 국민 모두가 핵발전소가 결코 안전하지 않다. 우리도 일본처럼 지진에 의해서 핵사고가 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알게 된 계기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지진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안전한 핵발전소는 없습니다. 핵발전소는 꺼야 되고 끌 수 있습니다. 핵발전소를 끄는 것은 우리가 거기에서 만들어진 전기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생각하지만 지금 그 전기를 대체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조금 더 설명드리면 핵발전소에서 나오는 전기는 전체 전기의 30%에 해당됩니다. 많은 국민들이 80%, 90%라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되면 물론 핵발전소 끌 수 없습니다. 30%이기 때문에 30%만 대체할 수 있는 대체 발전 수단을 찾게 되면 우리는 핵발전소를 끌 수 있거든요. 그런데 독일이 좋은 본보기를 보여줬습니다. 10년 동안에 태양광, 풍력 등으로 벌써 30%의 전기를 생산하는 걸 보였습니다. 우리도 10년간 하게 되면 핵발전소에 나오는 전기를 태양광, 풍력으로 대체하고 무서운 핵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습니다. 우리 그 쿠포터들 힘들어요. 왜냐면 걷고 네. 때 앞에서 많이 취재를 하고 그러는데, 자, 이런 그 도보순례가 중간에 한번 그러니까 7월 1일부터 13일까지 일단 1차 하고, 네. 그 다음에 이제 다시 또 8월 달에 또 이제 그 서울까지 올라오는 거죠. 네, 일단은 지난 13일에 경북 안동까지 갔는데요. 네. 거기서 전반기 도보순례를 마쳤고요. 그래서 다음 달 13일부터 또 안동에서 출발을 해서 27일에 서울 광화문에 도착하는 일정으로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도착한 다음에는 탈핵 미사 그리고 기자회견을 열기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후쿠시마 이제 원전 하고 나서 또 이제 그 탈핵 이런 거에 굉장히 관심이 많았었는데 또 이제 또 줄어들었어요. 근데 네. 지금 이제 요새 부산에서 뭐 네. 가스 가스 냄새 나고 뭐 개미 하면서 되게 이제 불안에 떨고 있는데, 전 개인적으로 어떤 그 뭐 루머나 이런 것보다도 자체적으로 이 부산 경남 쪽에 원전이 너무 많기 때문에 정말 아차하는 순간에 굉장히 큰 위험이 반발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좀 이런 행사를 통해서 많은 사람이 좀 알았으면 좀 좋겠어요. 네. 이거에 관련돼서 예. 좀 얘기 한번 좀 더 해주시면은 이렇게 안내문이 있던데. 네, 도보순례 참가를 누구나 하실 수 있는 내용이고요. 네. 그래서 참가를 원하시는 분은 8월 13일에 이제 경북 안동시 태화동 성당에서 출발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자세한 내용은 또 전화로 문의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회 사회사도직위원회 조현철 신부님이나 아니면 성원기 교수 이 두 분께 전화로 연락을 하시면 자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막 나가는 자막. 자, 그런데 이제 전 걱정이 아무리 좋은 일을 한다고 해도 사실 날씨가 너무 더워요. 네. 그래서 이 도보 행진 하시면서 좀 안전, 건강 좀 챙기시고, 혹시라도 아프신 분이 나오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이제 2건이나 갖고 오셨는데, 점점 늘어나고 더 나중엔 더 아임비트의 대부분이 쿠포터의 그 취재로 채워질 수도 있겠네요. 예,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